밤이 되면 커피 머신을 끄고 마이크를 켭니다. 북어이크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책과 커피를 판매하는 북어이크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윤영근, 윤선미입니다. 저희는 부부이고요. 오늘은 그 시간에 관해서 저희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많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했었는데, 시간 부자 이야기. 네, 제가 시간 부자일 때 시간을 활용해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이 그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보이겠지만 이게 파이브 가이즈라고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지. 네. 이게 제가 예전에 파이브 가이즈가 한국에 처음 1호점 오픈했을 때 12시간 동안 웨이팅해서 첫 번째 고객으로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일본 고객으로 들어가셨죠. 네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저희가 걸어서 음식 속으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북어이크로 바뀐 바로 이 채널 같은 채널이죠. 네, 맞아요. 네, 그 채널을 하고 있을 때 경기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결승전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현근님이 선미야, 이제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를 받는 시대는 끝났어. 똥을 싸야 유명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그 웨이팅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밤 11시에 그런 캠핑 의자랑 뭐 이것저것 챙기고 해서 제가 막 급하게 삶은 달걀이랑 챙겨주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가게 됐어요. 근데 현근님이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파이브 가이즈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브 가이즈를 싫어하진 않지만 당연히 현근님도 근데 뭐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웨이팅을 시도하러 간 건 아니었어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 이제 갔던 케이스였죠. 그래서 갈 때도 자기가 1등 할지 확신이 없었대요. 사실 1등까지는 생각 안 했고 한 100등 안에만 들면은 충분히 화제성이 유튜브에 있다? 화제성이 있지 않을까. 그때만 해도 뭐 구독자 10,000명이 아니고 한 3,000명, 맞아요. 4,000명 이랬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갔던 거죠. 몇 시에 도착하셨었죠? 오후 11시쯤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다음날 오전 11시에 오픈하는 거였는데 제가 원래 이게 계산할 때는 그 참고할 만한 그 오픈런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쉑쉑 버거라고 원래 미국 3대 버거라 해서 쉑쉑이랑 파이브 가이즈 그 다음에 인앤아웃 맞아요. 이건데 쉑쉑 버거가 들어왔을 때 기사를 봤는데 1,500명이 밤을 새서 기다렸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해봤을 때 한 오후 7시쯤 가면 1등을 하겠구나 했는데 저는 그때 사실 그날 밤에도 갈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라서 11시에 갔을 때는 그냥 한 100등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그 현장 앞에 도착했는데 펜스는 이렇게 쳐져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이제 딱 앉았죠. 그게 한 11시, 오후 11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꼬박 12시간을 기다리신 거네요. 네네, 12시간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파이브 가이즈 웨이팅을 기다린 얘기랑 북어이크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일단은 저희가 시간 부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시간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나 어떤 좀 성공했던 경험 같은 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냥 시간 부자로서 뭐 시간 많으면 뭐 강아지 산책시키고 뭐 친구들 만나고 이런 건 되게 자연스럽고 또 그냥 흔한 에피소드잖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제 삶에서 12시간이라는 시간을 다른 사람 대비 내가 이 12시간을 웨이팅이라는 거에 투자를 해서 파이브 가이즈 오픈런 1등도 하고 그걸로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되게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맞아요. 조회수가 한 47만 회 정도 네네. 나왔을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가장 높은 조회수였긴 그쵸. 했죠. 그리고 네. 그때 아마 구독자분들 엄청 많이 모여서 지금도 한 10,000명 가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자그마한 성공
같은 거를 오해든 뭐 착각이든 작은 성공을 계속 만들어서 그걸 쌓아야 자기 결이 생기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투자해서 웨이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누가 보면은 뭐 웨이팅해서 뭐 웨이팅에 시간을 투자해서 뭐 얻는 게 뭐가 많겠어. 뭐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경험은 조금 재밌었었고 그 파급력이 그래도 좀 있었던 거라서 사례로 좀 얘기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멘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멘트를 찾아보고 싶긴 한데 제가 적어왔어요. 유튜브에서 그게 몇 분 정도 되는 거였죠? 한 20분 좀 안 되나? 네네. 그 파이브 가이즈 웨이팅 1등 했던 콘텐츠가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길게 나오거든요. 그 편집본이. 근데 중간에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현근님이 쓴 나레이션? 쓴 멘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되게 위로받는다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시간에 대한 얘기였어서. 네, 이게 어쨌든 12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 생각 좀 넣고 싶어서 이제 나레이션 자막으로 한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던 저에게는 꽤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한 이 시간은 앞으로 무엇이 될까? 기다리기만 하면 무언가 될 수 있는 일은 또 언제쯤 날 찾아올까? 네.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오픈런 1등하고 이런 거에 되게 되게 신기하다. 좋은 재밌는 경험이다. 막 환호받는 거 보면서 나도 너무 좋고 1등의 시각으로 보여줘서 대리만족? 나는 시간을 투자 안 해도 이런 경험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댓글 많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약간 회심의 일격같이 제가 는 거예요. 내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여기에 좀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주관적이고 좀 속에 있는 감정적으로 얘기를 네, 꺼내는 맞아요. 거군요. 네. 그 문장이 되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긴 했어요. 기다리기만 해도 무엇이 되는 날이 또 올까? 그게 약간 무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위로가 되는 부분이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기만 해도라는 표현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근데 비효율은 낭만이잖아요. 되게 낭만적인 문구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신 분도 있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낀 거는 연예인분들 기다리는 뭐 팬클럽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팬 사인회 기다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공감 간다고 오히려 얘기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오픈런 콘텐츠 그 영상 댓글에는 사실 엄청 좋은 댓글만 있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네, 뭐 한심하다라고 하는 댓글도 맞아요. 있고, 네, 뭐 시간이 맞나 보다 뭐 네. 이런 댓글도 있고. 뭐 왜 쓸데없이 그런 거 기다려서 나는 뭐 그런 거 기다리지 않는다. 뭐 시간 너무 아깝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되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해주신 문장에 공감해주신 분들이 좀 있다고 했는데 왜일 것 같아요? 저는 엄청 그냥 딱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그냥 저는 가는 순간 1등이었잖아요. 12시간만 그냥 앉아서 거기 기다리면 다음날 아침에 저는 1등이 발표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기다리기만 해도 뭔가가 되는 경험이나 이런 게 요새 시대에는 좀 적은 것 같아요. 확정되어 있는 걸 기다리는 거니까. 내가 1등이다. 음.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약간 비유적으로 보면 뭐 기다린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거예요. 저희가 북어이크 카페를 그냥 뭐 8시에 오픈하고 7시에 닫는 거를 매일매일 그냥 반복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엄청 우리 카페가 유명해지거나 엄청 잘 되거나 그런 결과를 사실 보통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결과가 가만히 그냥 하루하루를 계속 하면서 자기 하던 걸 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를 엄청 다르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도
그런 결과를 못 얻는 경험이 훨씬 많고.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공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현근님 의견에 매우 공감하고요. 그게 첫 번째였을 것 같고, 다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면, 한편으로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요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댓글에 시간 낭비다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디서 봤던 글 중에 청춘은 얼마나 낭비했는지래요. 근데 전 되게 그게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가 이별했는데 그 슬픔에 밤새 같이 울어주고 아니면 같이 술 마셔주고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거나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모두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절을 청춘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뭐 낭만이라고도 얘기하고 예. 자기가 비효율적인 좋아하는 걸. 영화를 보고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이러고 즐거워하고 아니면 되게 뭔가 무언가 하나를 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뭐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좀 다른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청춘이라고도 하고 낭만이라고도 하는데 어른이 되어서 이제 살다 보면은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새 갓생 이런 말도 많고 한 게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알차게 쓸 수 있을지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낭만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자기가 시간 부자라고 했었던 게 드러난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 그렇죠. 나 시간 많아. 나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아. 내가 시간 낭비 좀 해볼게. 약간 뭐 이런 약간 재밌는 느낌도 있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니까요. 또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약간 조금 희열?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밤 11시부터 한 새벽 1시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1등이다. 근데 한 2, 3시부터 비가 엄청 많이 맞아요. 내리기도 했고 그리고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8분밖에 없었어요. 줄 기다리는 게. 저는 사실 이게 내가 아무리 1등이어도 아무런 이제 이렇게 뭐 화제가 안 될 예, 것이다. 화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5시, 6시에도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100명 올 줄 알았는데 네. 8명밖에 안 왔으니까 이거 화제가 안 된다. 그쵸.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그냥 내 원래 체험 목표는 100명이었으니까 그냥 새벽 4시에 왔어도 이 고생을 네. 안 하고 자면은 5시간 동안 잤다가 새벽 4시에만 와도 한 10등 안에 드는데 아, 이 막 그런 고민을 엄청 했는데 아침 한 7시부터 6시, 7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엄청 많이 쓰더니 건물을 몇 바퀴를 맞아. 둘렀대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뭔가 내가 시작해서 이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도 시간이 지나고 이게 버티기만 해도 된다라는 1등이라는 기정사실이 있어도 힘들지. 불안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엄청 큰 경험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하루 아니면 한 가지 경험으로 축약해가지고 확 느낀 경험이네. 그쵸. 엄청 그런 경험이 생각해보면 뭔가 시간에 관해서 계속 생각해보니까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은 경험? 원래 어떤 댓글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이 아저씨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술자리에서 평생 술안주거리 하나 생겼네, 에피소드 생겼네 이랬는데 처음엔 저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 일이 뭔가 파급력이나 가져와주는 뭐 저의 금전적인 거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제 삶에 좀 엄청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네. 그쵸. 그 이후에 곱씹어보면서 든 생각이고 사람들 댓글이나 또 트위터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나 이런 거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작게 생각했는데 어떤 결과나 이런 뭔가 눈에 볼 수 있는 것들로 이제 바뀌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유튜브 댓글에서도 보면 웨이팅 1등을 했다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햄버거 오픈런, 미국 햄버거 오픈런. 근데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게 아니고
되게 쓸데없는 일처럼 보여도 그런 1등을 해보는 경험? 아니면 뭐 성취를 해보는 경험? 아까 현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가 되어보는 경험? 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다고 느끼는 거에 재미를 붙여보고 성취를 얻어보는 일이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1등은 한 명이잖아요. 그쵸. 1등이니까. 뭐 1000명 중에 한 명일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999명은 1등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1등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인 세상에서 그 속에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너무 시니컬하게 바라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뭐 늙어서 술안주거리 되는 걸 수도 있고 그것도 뭐 나쁘지 않고 근데 아까 이렇게 복귀하시면서 대씹으시면서 어떤 의미도 찾고 자기한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더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팟캐스트 소재거리도 되고 근데 저는 그래서 무언가를 그러니까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해봐서 그거를 뭐가 되도록 해보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예전에 뭐 장기하 그 가수 장기하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분야를 만들어서 거기서 1등 했다고. 근데 그것처럼 요즘은 진짜 속된 말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1등이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시도해보고 그게 오해와 뭐라도 남들이 어떻게 쓸모없고 작다고 생각해도 거기에서 내가 1등 해보는 경험을 한번 갖고 그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좀 허무주의를 조금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외로움도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맞아요. 작은 거라도 나한테 의미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뭐 허무주의에서 가장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잖아요. 네. 허무주의는 결국에 끝에 다다르면 모든 게 의미가 없다라고 다가가게 되니까 네네. 그런 거를 하나하나 심어두는 게 살면서 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평소 엄청 제가 많이 하고 살아서 앞으로도 또 좀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제 에피소드가 아니어도 좀 주변 분들이 이런 이야기 공유해 쭉쭉. 주시면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저희 시간에 관한 책들도 많이 요새 보고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좀 이렇게 종합해서 뭔가 또 재밌는 힌트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공유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하나 떠오르는 거 있어요? 책 추천해 주시고 싶은 거? 아직은 딱 떠오르는 건 없어요. 이건 그냥 물어본 네,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시간에 대해서 과학 쪽 책들 좀 보고 싶어서 왜냐면 제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거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관심 있는 단어를 감성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풀이한 거 말고 과학적으로 해석한 거나 과학적인 이론에서 뭔가 힌트를 찾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도 그 물리학이나 과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시간의 개념들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연계점도 엄청 많이 찾고 좀 신기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제가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유튜브 어떤 분이 책을 좀 쉽게 풀이한 건데 그게 속도가 상대방이 없으면은 속도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뭐가 빠르고 느리고가. 근데 그게 제가 왜 그거를 따와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빨리빨리를 많이 하잖아요. 아하. 그리고 서로 경쟁도 이미지가 많이 하고. 있죠. 네. 응. 근데 그게 그 빨라지는 이유가 누군가를 계속 의식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속도가 속도를 빨라지는. 잘 느끼는구나. 네네. 그런 생각을 좀. 상대방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 속도를 잘 느끼는. 그쵸. 그러니까 비교도 빨리 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맞네.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보다 다르게 뭐야?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과학적인 부분에서 되게 힌트를 많이 얻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도 그런 힌트들을 좀 찾아보려고 제 생각을 조금 더 넓고 좀 다양한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게. 우리 그 브랜드 설명에 그거 썼잖아요. 남과의 비교에서 멀어지면 자기 고유 시간을 쌓을 맞아요. 수 있다고. 네네네. 그게 갑자기 연결됐어요. 네네, 맞아요. 남과 하는 비교에서 벗어나면은 속도를 못 느끼니까 내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그쵸. 나만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게 저희 과학자도 아니고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요새는 워낙 쉽게 쓰여진 책들도 많고 유튜브 영상도 있어서 약간 시간이라는 개념을 과학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도 접목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요새 책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좀 더 생기면 여러분한테도 공유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에 또 시간에 대한 재밌는 얘기와 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